예, 예. 자발적인 성공했습니다. 이 우리 이제 탄핵 반대 청년 연대 우리 박홍준, 김혜지 공동 대표 젊은 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10만 장의 탄원서를 이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앙지법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뭐 질문 빨리 하고 오늘은 예. 의원님, 의원님이 불과 한 8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총선 참패 그 책임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 국정 운영이 거칠고 투박하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일방 통행식이었다. 정치가 실종됐다. 예, 예.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에서도 사천이 있었는지 대통령의 책임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여러 예, 차례 예. 하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의 방식이 아니라 그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이나 그 폭력의 방식으로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야, 그거는 제가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이르렀던 민당의 여러 가지 국정마비 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심정지시켰던 여러 상황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진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소싸움같이 됐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또 구속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어떤 체제 수호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 1월 6일에 쓰셨던 그 내용이 예. 사법 카르텔, 부정 선관위 카르텔, 정부 주사파 카르텔 예. 를 막고 이제 체제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이 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누구라도 거덜나 있더라. 결국 이런 것을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 5.17 시기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연성계엄을 생각하셨던 거고요. 지금 9차, 10차 변론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아마도 한 번 더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된다면은 그 기일날 최후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상황들, 또 본인이 어떤 국가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비상계엄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전시냐, 사변이냐, 국가 비상사태냐, 저하고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비상계엄에 동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은 고유의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이 지난 32개월 동안 29차례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의가 21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2개월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 소추안 발의했죠. 특검법 23차례 했죠.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 법안 뭐 등등등 법안에서 무려 38차례 법권 행사를 했습니다. 또 예산안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도 올해 예산 677조 4천억인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 없이 무려 4조 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느꼈던 민당의 어떤 국정마비 시도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위기에 대한 체감 지수가 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용 교수,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최고 태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분이 이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비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라고 할지라도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 중앙대 이인호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록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정치인들하고 헌법학자나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헌재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책임은 그럼 의원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 견해는 헌재에서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기자님.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재정권자입니다. 어떤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이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됐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우연법률심사 제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졌어. 거기서 우연이라고 됐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이 됐어요. 피해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국회의원 책임을 집니까? 국회의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의원 법률 제정한 누구도 그 우연법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이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여러 학설, 법리를 보고 헌재에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한번 박홍준 대표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김 얘기 옆에 하시면 돼요. 네, 저희 탄핵반대 청년연대는요. 우선은 국민의힘 소속 청년위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청년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탄원서 자체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모은 이제 탄원서입니다. 뭐 여당 지도부 이제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이야기를 받은 것은 없지만 이거를 모으고 이런 거를 뿌렸을 때 어떤 뭐 반대 의견을 내비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여당 당 차원의 어떤 신경에 대한 현재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뭐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헌재에 대해서 우리 안희재 기자님, 헌재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허용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허용 교수님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학회 최고 태두세요. 그 나이 드신 명망 있는 이 정말 지금까지 헌법 공부와 후학 양성을 위해서 뛰셨던 허용 교수님께서 최근에 기고한 걸 한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위법 사례가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중에 헌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재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거다. 가루가 돼서 없어질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 헌재가 아무도 사라질 거다. 국민 이 마음속에 이미 헌재는 이미 과반 가까이가 마음이 떠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 위반 사례 한번 제가 줄줄이 열거해 드릴게요. 첫째, 국회 탄핵 소추안을 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내란죄 삭제하겠다고. 그것도 헌법재판관, 내가 재판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게 서로 짬짬이해서 내란죄를 삭제를 했어.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아마 탄핵안을 반대했을 사람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헌재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야 돼. 이거 위반했죠.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보면은
공정한 심판을 못 받을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계선 재판관 문제 있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우리법연구회 그분들의 가족관계 다 나왔어. 편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 신청 안 했어. 또 헌법재판소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 국수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란죄 관련 수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그거를 다 송부 촉탁 요구 받아들였어. 이것도 문제고. 헌법재판소 40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은 기일 지정을 할 때요 반드시 변호인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 지금까지 10차 변론하는 동안에 기일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하고 이 협의를 한 경우는 딱 2차례밖에 없다는 것. 또 형사소송법이 2020년 개정이 돼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 그 진술서에 동의를 못할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증거 능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거 그게 내가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요. 또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정지합니까? 정지하기는커녕 소위 말해서 4월 18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사퇴하기 전에 빨리 맞추려고 민당구 짬짬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국회의원 36명이 가서 2시에 가서 헌재 가서 항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2030 세대들은 헌법재판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무려 50%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법chế 보호란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불공정의 긍치가 됐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 위법재판소, 우리법재판소를 부른다는 한간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그분들이 좀 한번 되돌아 봐달라 이런 말씀을. 예, 이제 끝났습니다만 아까 우리 어느 한 기자님이 어제 국방의 현안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어제 김현태 단장 국방위 질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유튜브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현직 군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갔다는 거. 보통 그런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이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문제를 외부에 공표할 때는 반드시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물론 저는 그때는 국방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전 질의 끝나고 점심시간 때 김현태 단장이 3층에서 쉬고 있는데 민당 수석 전문위원이 왔고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갖은 회유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 출신의 뭐 부회장의 무슨 변호사 해주겠다, 뭐 끝까지 챙겨주겠다 등등의 얘기를 했고 결국 박범계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이 다른 답변을 하면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다시 몰아세우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검찰의 자수서 곽종근 사령관의 자수서하고 그 이후에 12월 10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는 그 진술로 바뀌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검찰의 곽종근 사령관의 자수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가 오후 진술에 가스라이팅과 해유를 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러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 아닙니까? 국민의 양심을 속여서까지 정권 찬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회유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전선동할 수 있나? 너무나도 제 스스로 기가 떨릴 지경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당연히 이런 식의 회유와 공작과 왜곡이 있었다면은 헌재가 직권 증인으로 우리 그 김현태 단장을 빨리 직권 증인으로 신청을 해라, 선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기자가 말씀 주셔서 제가 요거 하고 제가 또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윤석열 의원님의 이런 입장이나 그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당내 그 대권이나 당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거는요. 세금 게이트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몇- 2022년 저는 공천관리 공천관리위원장 그거 내가 뭐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데 아니 제가 얘기해 줄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위원에 대해서 경선을 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 무슨 자료 가져간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검찰에 가서 그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거. 또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우리 공관위 스스로 어떤 뭐 여러 절차를 거치고 표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고 그거는 하나의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프레임이고 검찰이 밝혀줄 겁니다. 검찰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가 지금 하고 또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또 서울시의회 의원 김혜지이고 탄핵반대 청년연대 대표 공동 대표입니다. 김혜지입니다. 김혜지, 박홍준 공동대표 됐죠? 당권 대권 당권 대권은요.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될 신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인데 당권 대권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요 무조건 대통령과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슨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건 정말로 불경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특수 없이